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무뚝뚝해도 괜찮습니다. 이케다 준 지음. 제 3장. 과거와 미래의 문만 열지 않는다. 시간과 만나는 법. 고민하는 사람이 계속 고민하는 이유. 지금까지 고민이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그 중에는 고민을 해결한 사람도 있지만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하나의 고민을 해결하자마자 또 다른 고민으로 끙끙 앓는다. 그렇게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들에게는 자, 어떻게 하지? 하는 시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거가 아닌 현재로 의식을 돌린다. 다음 한 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생각한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못한다. 계속 고민하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한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자주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과거와 타인이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과거에 형편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현재가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과거와 타인에서 찾는다.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이유, 현재 벌어진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이유 모두 결국에는 새로운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 용기를 낼 수 없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모두 과거나 타인의 잘못으로 돌린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꺼낸다.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그때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이라고 핑계를 댄다.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은 좀 더 이상적인 모습일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을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당신은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실을 좋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는 잘 풀리지 않는 일, 실패한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다음에 한 수를 두면 된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고 먼 과거의 이야기도 필요 없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로 시점을 돌려야 한다. 당신은 과거를 탓하거나 타인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강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현재를 살아가면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만 생각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 다양성의 시대, 나답게 산다는 것. 지칠 정도로 정보가 늘어났다. 지칠 정도로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다. SNS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되면서 매우 다양한 주장과 삶의 방식이 생겨났다. 그 결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늘지 않았을까? 정답이 없는 시대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고를지, 누구를 선택할지, 어떤 일을 할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지 등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뚝뚝함의 자세이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다른 하나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로도 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관심이 없다. 쉴 새 없이 일만 하는 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뚝뚝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무뚝뚝해질 수 없다면 일을 하면서도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말의 불안에는 뜻밖의 큰 영향력이 있다. 불안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동에 제동을 건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는 감각을 빼앗아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저하한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한다.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위화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런 감정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일만 하면서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주장에 휘둘리면서 갈팡질팡하며 어디로도 향하지 못한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뚝뚝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무뚝뚝해진다는 것은 다양성은 인정하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다양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방식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 삶의 방식도 다양성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니다. 무뚝뚝해져야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제 4장. 일 잘하는 사람은 무뚝뚝하다. 일을 대하는 법. 부족하다는 거 나도 잘 압니다. 내가 운영하는 정신훈련센터 익해준 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남성이 글을 쓰고 싶지만 쓸 수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거의 2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해온 듯했다. 글을 쓰려고 하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손이 떨린다고 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서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문장력도 부족한데 주변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비유를 하거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남다른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에게 글을 쓸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해주었다. 다음 날 그는 마침내 글을 완성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재미있다고 칭찬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역시 그에게는 글 쓰는 능력이 있었다. 아직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훌륭한 결과물을 완성했다. 앞으로 연습을 계속하면 글쓰기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익해준 짐을 운영하면서 그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 아니요,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아직은 부끄러운 실력입니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막상 결과물을 보면 뛰어난 실력에 놀라곤 한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처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아까는 겸손한 척을 했나? 분명 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일부러 못한다고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본인은 정말로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주변의 반응이 신경 쓰여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너무 완벽하기를 바란다. 부족한 부분은 연습으로 채우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기가 더욱 부끄러워 결국엔 연습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무뚝뚝해지면 부족하다는 거 나도 잘 압니다 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결과물을 남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 능력 발휘는커녕 연습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 무뚝뚝해지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말자. 아무것도 모른 척 그저 내 일을 하면 된다. 무뚝뚝하게, 담담하게 능력 키우기 연습에 집중한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 이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일지도 모른다. 주변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그렇다면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일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좋아하는 일이란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인지 의문을 가진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그리고 깊은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의문을 가지고 답을 얻는다는 의미다. 영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끌어모을까? 이것들을 매일 생각한다. 의문이 생기면 가설을 세우고 실행을 통해 답을 얻는다. 사진작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가수는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작가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지도자라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가 깊어지면 그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그 분야에 정통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대답을 얻는 일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지속할 수 있느냐다. 지금 좋아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먼저 의문을 가지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지금은 답을 찾는 능력보다 의문을 가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의문을 가지지 않을 법한 곳에서 나만의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이 생긴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정답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이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다. 의문을 가지면 새로운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의문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제 나름의 정답에 도달한다. 자기 나름의 정답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이목과 타인의 생각에 무뚝뚝하다. 그런 자세가 사람을 끌어당겨서 인생이 한층 더 잘 풀리게 된다. 세상에는 답을 가진 사람과 의문을 가진 사람, 두 부류가 있다. 무뚝뚝한 삶이란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 거짓 웃음을 지으며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상대방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준다.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려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미 넘쳐나기 때문에 더는 특별하지 않다. 원하는 상품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거짓 웃음을 지으며 기대를 채워주고 잠깐의 고객 마음에 들기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다. 욕구를 채워주는 일을 뛰어넘어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고객을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뚝뚝한 삶이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뚜렷하게 세우는 자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삶의 방식이다. 당장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지으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지 못한다. 타인을 위하여 거짓 웃음을 지어도 진정한 친구는 모이지 않는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인간관계에 묻혀갈 뿐이다. 무뚝뚝한 삶의 방식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서 멀어지고 통하는 사람끼리는 더 가까워지게 된다. 멋진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제는 억지로 웃으며 살아갈 때는 지났다. 하루라도 빨리 무뚝뚝하게 살아가기를 권한다. 무뚝뚝한 삶을 살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비판에 대처하는 자세. 나는 블로그의 뉴스레터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었다. 책을 낼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블로그에 글을 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악성 댓글이다. 나 역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그런 비판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우울했다. 초등학생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도 떠오르면서 온라인상에서 처음 겪는 일에 고민하고 당황했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글이 재미가 없어졌다. 글쓰기 자체에도 흥미를 잃었다. 재미를 못 느끼니 결과물이 재미있을 리 없었다. 이런 일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 처음에는 비판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나 자신의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다. 무의식 중에 점점 나의 감각을 잃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었을 때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문장도 밋밋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할 수 있는데 비판을 받았을 때일수록 무뚝뚝해져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방해물이 있어도 그대로 밀어붙인다. 비판하는 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맞서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비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혹시 비판을 받는다 해도 안심하길 바란다. 비판 정도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만 유독 심한 비판을 받는 일은 없다. 우물 안에 있을 때는 자신만 심한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사람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게도 자신에게만 특별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도 경험한 일을 자신도 겪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담담하게 무뚝뚝해지도록 한다. 곧 상대도 실증을 내고 비판은 저절로 시들해진다. 상대방이 질릴 때까지만 무뚝뚝하면 된다. 상대방의 비판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끙끙거리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비판에 반응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